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평택 소사벌, 시흥 목감, 송파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어제 뉴스 들으셨죠? 제주도에 공항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합니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온평리 일대, 그러니까 이 근처가 성산 1출봉 근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반대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한테 직접 들어보죠. 원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주도에 공항 더 필요한 이유부터 좀 여쭤볼까요? 지금 제주공항이 이미 포화 상태라서 네. 혼잡도 하고 이게 승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 문제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지 못하는, 한국이 받지 못하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 포기 수요를 앞으로 우리 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도 공항 확장이 시급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예. 2018년에 포화가 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수치상 그렇고요. 수치상. 예, 지금 와보시면 바로 느끼십니다. 이미 포화입니다. 아, 제가 이 제주도를 가본 지가 좀 한번 돼가지고. 오세요. 아, 예, 글쎄요. 네. 한번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새 공항이 들어서는 데가 성산읍 신산리 온평리인가요? 네네. 온평리 일대라고 하는데 여기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한 30군데 후보지를 가지고 9가지 항목에서 점수를 매겨서 여기가 1등을 한 건데요.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환경 파괴가 가장 적다. 그리고 이주 주민이나 소음 피해 가구 수가 가장 적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제주공항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가는 길이 겹치면 안 되죠.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완벽히 피해갈 수 있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요. 압도적인 1위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 신산리 온평리 일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소통이 없었다, 이런 식이라면 정말 강정골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우선 그 주민들도 제주에 공항이 더 필요하다는 거는 뭐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예상은 다들 그 반대쪽 서쪽으로 가거나 지금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장소가 결정되니까 좀 당황한 거죠. 그건 뭐 충분히 이건 이해가 가는 거고요. 예. 근데 이걸 왜 사전에 안 알려줬느냐 그러는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공항 후보지들을 놓고 투기가 아주 기승을 부렸거든요. 만약에 정보가 사전에 나갔으면 투기 때문에 공항 건설 시작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보안 유지 각서를 쓰고 아하. 그 용역 작업에 직접 참여한 극소수의 전문가 요원 빼고는 제주도지사도 막판 그 발표 당일에야 그것도 보안을 전제로 몇 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주민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공항 사업이 대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투기꾼들의 어떤 농간을 농간이죠.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신에 이게 예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된다거나 토지 보상 문제 앞으로 소음 피해 얼마나 걱정이 많고 살 문제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도 모두 공개하고 최강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예. 지금 원지사께서도 뭐 발표 당일 정도에 알았다 그러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 지금 성산읍 이 지역이요. 성산 이쪽 이 지역에서 이미 작년 11월 달부터 토지가 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제주도 전역이 땅값이 근래 많이 올랐거든요. 예. 여기는 그 성산 일출봉이 워낙 그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부 오르고 있었고요. 여기도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은 됐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이 지역에 뭐 산 거에 대해서야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건데 한 80~90%는 저쪽 서쪽으로 가서 투자를 다 했습니다. 그쪽이 지금 헛다리 짚어가지고요. 그쪽이 지금 좀 더 당황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뭐 여기 공항 새로 짓는 거 여기에 국제선도 왔다 갔다 합니까? 국제선, 국내선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공항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단계에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근데 활주로가 하나라며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어차피 지금 2030년에 저희가 한 4,500만이 관광객이 올 걸로 보기 때문에 2천만 명 양쪽 공항으로 나누고 외국 국제선으로 직접 들어오는 수요는 한 500만 정도이기 때문에 두 공항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뭐 아무래도 공항 생기면 새로 생기면 외국인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는 공항 얘기는 아닌데 왜 중국 사람들이 저기 제주도 가서 땅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노른자위, 이 핵심 요런 요지에 많이 사는 모양이에요. 예? 네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어떻게 통제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규모 복합 리조트라든가 국제적으로 투자를 공모한 데 대해서 중국인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치를 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농지를 야금야금 잠식한다든지 아니면 개발이 안 되는 곳들을 사가지고는 어떻게든 이건 뭐 편법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보존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지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중산간 이상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보존해야 될 지구에 대해서 개발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이미 강력하게 취해서요. 상당 부분의 큰 물꼬는 돌려놓은 셈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아무래도 또 우리 원희정 지사님 하면은 예전에 의원 시절에 소장파의 대표적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정치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공항 문제만 얘기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공항도 뭐 또 그 일부 아니겠어요? 또 그래서 좀 여쭤보는데 요새 청와대하고 강요들이 이거 줄줄이 사표 내고 이 총선에 나갈 모양이던데 이게 뭐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요새 숫자가 좀 많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뉴스를 제목만 보는 수준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판단할 입장은 못 되는데요. 어차피 이 총선에 좋은 분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정 세력 또는 일정한 권력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림 속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엄정하게 그리고
좀 무섭게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전략공천 문제도 막 대두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뭐 거기에서 물갈이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말이에요, 만일 지금 우리 원지사님도 이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근데 그 후보 선출 과정이 갑자기 전략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됐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필요한 지역에 하는 것은 참 좋지만 또 전략공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원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공천이나 선출은 예. 큰 방향이 예. 최종적인 그 선택권자인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것을 돌려줘야 된다는 게 정당이나 우리 정권을 떠나서 큰 시대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게 예. 뭐 물갈이가 됐든 아하. 공천 제도가 됐든 그게 흐름이 맞을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말로는 뭐 물갈이라든지 뭐 저 올바른 정치 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이 자기 세력의 어떤 계산에 의해서 어떤 이 뭐랄까요 그 좀 수단으로서 국민의 뜻이나 시대적인 방향은 만약에 형식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결국 그게 그 국민의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자, 공항 얘기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네. 자, 오늘 예. 제가 기재부랑 청와대 공항 문제 가서 저 협조도 구하고 가야 됩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럼요. 어떤 거를 협조를 받길 바라세요, 지금? 우선 예.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통상 한 10년 걸리는데요. 이걸 예. 우리 한 8년 정도로 추려야 되겠다. 예. 그러면 그 국비 투입에 대한 그 타당성 검사하는 조사하는 이런 예타라는 절차가 있어요. 예비 타당성 예, 조사. 예. 보통은 1년이나 그 이상이 걸리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좀 줄이자. 여기서 한 1년 정도 좀 절약하고 예. 그다음 설계나 시공 단계도 서로 좀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요즘은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기존 제주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 보강을 통해 가지고 2020년 3천만 명까지는 어떻게든 좀 버틸 수 있는데 예. 이거 넘어가 가지고는 한 5년 정도 공백이 생기고요. 예. 만약에 그때 무리하게 운행하면은 사실 안전 문제도 있고 승객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예.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년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 국토부랑 제주도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예. 이게 되려면 청와대와 기재부가 정말 큰 결단을 갖고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제주공항을 예.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빨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 아하. 이게 국익에도 부합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상이라든지 갑자기 이사 가게 되는 사람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그죠? 예, 최대한의 대책을 예. 주민들과 늘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더군다나 뭐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청년 수당까지 준다. 뭐 이러면서 소득분이 60%까지 붙어 이제 준다 그러는데 제주도는 그런 계획 없어요? 저희는 예. 그런 복지나 일자리 대책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자리 대책은 아니고 그냥 이게 사실 일자리하고 좀 구분이 되는 거죠. 청년 수당이라는 복지죠, 게. 예.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시장 바뀐 다음에 없어질 그런 거라면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그 혈세인데 예. 지금 서울시가 지금 다른 예산들은 부족해서 정부한테 손을 벌리는 입장일 텐데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좋은 거는 배우겠지만 그 예. 점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도는 매우 신중하고요. 대신 저희는 제주도는 대규모 그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청년들의 직접 그 고급 좋은 일자리들을 그 행정당국과 함께 확보를 하고 예. 거기를 위한 인력 양성 과정 그리고 우리 싱가포르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한 가난한 학생들 한 60명 정도를 예. 고급 경영자 과정을 위해서 2년 동안 아하. 어학연수 겸 해외 근무 경험으로 파견하는 예. 이런 실질적인 일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요. 네. 근데 요새는 너도 나도 제주도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네. 저는 거제도로 돌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도 제주도 많이 간다 그러니까 꽉 찰 것 같아가지고 말이에요. 네네. 예. 어쨌든 공항 건설에 공항 건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지금 다른 공항들 많지 않습니까? 좀 네네. 노는 공항들, 그러니까 사람들 텅텅 빈 공항들. 제주도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청주나 양양 같은 공항도요. 예. 제주를 무비자로 올 때는 그쪽을 120시간, 5일 동안, 만 5일 동안 무비자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나 양양, 무안 공항들이 제주공항과 연계돼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는 많이 가고 싶어 하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숫자는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도의 피해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공항 건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도 지사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자, 국내 대형마트 중에 소비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업체. 미국계 코스트코고 꼴찌는 한국 업체네요? 예. 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업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코스트코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미국계 코스트코가 가장 만족하는 업체로 조사됐다요. 예. 쇼핑 편리성, 매장 환경, 시설, 고객 접점 직원, 상품 경쟁력, 고객 관리 이 5개 세부 항목별 순위를 보면요. 일단 쇼핑 편리성과 매장 환경, 시설, 고객 접점 직원 부분에선 이마트가, 상품 경쟁력에서는 코스트코가, 그리고 고객 관리에서 홈플러스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마트별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만족도 조사에는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가장 높은 점수, 그리고 이마트는 또 모바일 쇼핑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상품 경쟁력에서 코스트코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니까 역시 물건 사는 데는 상품이 제일 좋아야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전 사실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 여기서 사면은 일단 양이 많아요. 많아요. 예. 이게 작은 포장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 손이 커가지고 일단 뭐 한놈 왕창 들어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나라 업계들도 좀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한미약품 주가 사상 최고가 경신행지도 멈추고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는데 왜 그래요? 이게 반전인데요. 예. 일단은 한미약품이 신약 개발하고 하면서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요. 예, 지난 5일 다국적 제약사인 사피노와 39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조 원 되죠. 예. 4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공시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1조 원 규모의 신약 기술을 글로벌 제약업체 얀센에 수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니까 6일날 가격 제한폭이 29.98%까지 치솟았고요. 그 전날도 이제 15.89%까지 급등했는데 그래서 이 주가를 종전 75만 원에서 무려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여튼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런데 떨어진 거는요. 예. 이 단기 급등, 그러니까 단기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다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조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 초반에 5.8, 어제 얘기입니다. 예. 5.82까지 올랐지만 기관이 539억 원치 순매도하면서 하락장세로 마쳤는데 예. 일단은 전문가들은 이 회사의 신약 개발 기술에 주목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을 내다보는 분석도 있고요.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기술 수출은 다 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미약품의 주가 급등이 있다 보니까 이 임성기 회장의 미성년자 손주들 전부 다 1,000억대 주식 부자가 됐습니다. 12살 그 손자가 보유한 한미약품 계열사 주식 가치가 6일 종가기 12살이요? 예. 1,095억 6천만 원. 예. 미성년자 주식 부자 이름 올렸고요. 나머지 친손주, 외손주 6명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각각 1,069억 2천만 원. 그러니까
다 합치면요 7,51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맨 처음 25억 원 정도씩 줬거든요. 네.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뜰지는 상상이 못했어요. 이러니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 자, 그리고요.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위기에 처한 폴크스와겐이요. 예. 북미 고객한테만 보상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이건 좀 기분 나쁜. 아주 일인데요. 나쁘죠. 예. 네. 이게 그 폭스바겐이 미국과 캐나다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 2천 명 대상으로 소유주 한 명당 $1,000, 우리 돈으로 116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보상하고 예. 3년간 무상 수리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거 그냥 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대가 없이 그냥 주는 미안합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상품권 보상 규모가 4억 8,200만 달러, 그러니까 5,589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회사가 소유주를 대상으로 자사 디젤 차량을 새 차로 바꿀 때 $2,000를 따로 또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전체 보상 규모가 훨씬 더 높아지는데, 또 이제 아우디에 대한 똑같은 보상제 때 13일 날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북미 지역 소비자만 이 보상 대상으로 되고 나머지는 제외한다는 거죠. 1,100만 대 팔렸는데 북미 고객만 배려했다. 이거는 그 북미권의 배출가스 규제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에 이 지역 고객들이 당국이 승인한 새 대책 적용받기까지는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미안하다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12만 5,522대를 산 고객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 이렇게 형평성 없는 조치가 이게 조치입니까? 이거 진짜 화나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종입니다. 124년 만에 대가뭄으로 대한민국이 점차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물을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뭄은 갑작스럽게 타격을 입히는 지진이나 홍수와는 달리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조용한 재해로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지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생활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생활 속에서 물을 아껴 쓰는 건데요. 저 최수종과 생활 속 물 아껴 쓰기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어디 좋은 지식산업센터 없어? 동탄 테크노밸리에 있는 에이펙시티 몰라? 동탄역 개통예정지 가깝지, 경부 용서고속도로 가까워, 직원들 출퇴근 편하지, 법인세 등 세제 혜택 엄청나지. 역시 똑똑한 CEO는 다르네.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의 랜드마크 에이펙시티. 문의 031-376-7667 포스코건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가장 혜택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용평리조트의 회원 혜택까지,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프리미엄.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문의 1661-9996 용평리조트.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8시 36분 17초 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일터에 이제 거진 다 도착하셨죠. 그런데 오늘 늦게 일어나셔가지고 아직 좀 가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교통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일부 구간으로는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사고 때문에 밀리는 곳도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서인천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뒤쪽으로 3km 구간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부천에서 신월까지 4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편 인천 쪽으로 가는데도 신월 부근 그리고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모두 앞에 7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국회대로 여의도 진입하는 데는 교통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반대편 인천 쪽으로 가는 길 신월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 성산로는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까지 밀리고 있고요. 통일로도 홍은에서 독립문 쪽으로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박병호 선수 소식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미네소타의 단장이 박병호 선수와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미네소타 트윈스의 K 라이언 단장이 미네소타 이 지역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박병호 선수하고 입단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 또 이런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어제 최고가 응찰팀이 미네소타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다음 관심사가 그렇다면 이 박병호 선수가 과연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 미네소타의 콜린스 감독이 박병호 선수를 지명 타자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올해에는 이 기존의 미겔 사노라는 선수가 지명 타자로 뛰었는데요. 이 미겔 사노 선수를 좌익수나 우익수로 돌리고 이 박병호 선수를 지명 타자로 기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프리미어 12 조별리그 2차전을 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도미니카 공화국 어제 미국한테 진짜 완패 당한 모양이에요. 예, 크게 졌습니다. 이 5대 11로 패했거든요. 5대 11이니까 6점 차로 크게 패한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점이 이 안타수에서는 도미니카가 오히려 미국의 14대 12로 앞섰거든요. 이 3대 3으로 맞서던 3회 말에 6점 한꺼번에 내주면서 무릎을 꿇은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도미니카의 타선이 홈런 2개 포함해서 안타 14개 때려냈다는 것을 좀 주의를 해야지 되겠고요. 만만치 않은 타선입니다. 특히 이 윌슨 베데미트 선수 또 이 테오스카르 에르난데스 선수가 홈런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한테 특히 큰 거 한 방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축구 얘기해 볼까요? 축구 대표팀은 모레 월드컵 2차에서 미얀마전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유럽파 선수들 모두가 합류를 한 모양이에요. 예, 이
유럽 선수들이 이 소속팀 경기 마치고 어제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표팀에 오고 가는 게 참 고생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은퇴하면서 이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참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도 했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의 스케줄을 보면은 이 부상 때문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가 지난 6일에 복귀전 치렀거든요. 예. 6일 다음에 이 9일 아스날전에 출전했었고 이 경기 끝나자마자 곧바로 비행기 타고서 어저께 입국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훈련하고 내일 경기에 참가했다가 내일 경기 끝나면 다시 또 영국으로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손흥민 선수 어제 입국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상당한 부위가 이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소속팀이든 대표팀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가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좋은 경기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미얀마가 총선 결과가 이 군부 정권의 종식을 거의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선수들의 이 기가 아주 굉장히 높을 거예요. 예, 기세가 조심해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요새요, 텔레비전 틀면은 이 스타 셰프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뭐 거의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케이블 돌리면은 어디선가 한 군데는 걸리게 돼 있죠. 사실 그만큼 요리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반증이고,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더라고요. 유럽도 지금 이 먹방 쿡방 이거 아주 굉장한 인기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사실 이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뭘 먹고 사나 이거 제일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이 먹을 것에 대한 뉴스 이거 보면 정말 뭘 먹어야 되는지, 뭐 햄, 소세지 이런 거 뭐 1급 발암 물질이다.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는 2급 발암 물질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요리하고 또 어떻게 먹고 살아왔을까요? 채식주의에 가깝게 살았을까요? 진짜 그랬을까요? 여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의 눈으로 뉴스를 들여다보는 시간, 히스토리 뉴스. 오늘도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새는 요리는 다 이 셰프는 남자들이야 또 그죠? 네네. 그것도 또 신기한데. 다는 아니고. 뭐 예. 많겠죠. 예. 예. 조선 시대에도 남자 요리사가 있었나요? 뭐 일단 사찰 요리사는 전부 남자였고요. 궁궐안에도 궁궐안에도 사원이라고 음식을 관리하는 이제 담당 부서가 있었는데 부서장은 남성이었죠. 그러니까 요리를 직접 했든 안 했든 요리에 대해서 알아야 했기 때문에 예. 그 책임자를 남성을 앉히는데 남성 우위 사회 구조에서는 여성의 일이라 하더라도 최고위급을 남성들이 차지하는 일들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요새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집에서 요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레시피, 이 요리하는 방법 같은 거를 텔레비전에서 가르쳐 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옛날에도 뭐 이런 요리책이나 레시피 같은 게 있었. 그러니까 집안에서 집안으로 전해지는, 그러니까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엄마가 적어주는 잊어버릴까봐 평소 가르쳐서 보내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걸 좀 뭐 학문적이랄까요? 좀 체계화해서 정리한 책으로는 이제 1459년 세조 초년인데 그때 이제 산가 요록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요리사가 낸 책이 아니고 의사가 낸 책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레시피라 요리책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은 이 요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요리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손맛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죠? 근데 외국 요리에서도 글쎄요, 외국은 손맛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분량, 그죠?
딱딱 재는 거 이런 거에 중요한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대충 이거 뭐 한 움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맛이 중요한 거고. 외국도 이게 엄밀한 도량 형기, 그다음에 재료의 표준화 이런 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 손맛이었죠. 아, 그랬나요? 손맛 대신에 레시피 정확한 분량을 얘기하려면 계량기가 나와야 되고요. 설탕이든 소금이든 정확한 맛을 내는 재료의 통일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단맛을 내는 것도 다 뭐 조청 같은 경우에 농도가 다르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걸 계량해서 맛을 정확하게 만든다는 게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손맛 대신에 계량화된 레시피의 맛 이런 게 만들어진 것도 근대 도량인기 정비와 이제 식재료의 표준화 이후의 일입니다. 예. 근데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양식. 양식은 이게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897년에 독립신문사에서 서양요리법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연속 광고가 한 20여 회 나갔는데 20여 부 정도 팔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서양인들이 점점 들어오게 되고 또 중국 상인들을 통해서 버터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이제 서양 식재료들이 수입이 되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을 우리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베푸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제 또 우리 관습이라는 게 손님 입맛에 맞는 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할 수 없는 사람들 몇몇 이제 특별한 계층 집안에서 사다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책 보고 요즘처럼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계량기가 정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책에서 뭘 어떻게 해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걸 보고 만든다고 해서 제대로 된 맛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책이 한 이제 200여 종의 서양 요리를 실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양 요리 얘기 나왔으니까 고기가 빠질 수 없는데 근데요. 이 고기 제가 볼 때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일단은 조선시대 고기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진 않았죠? 1880년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인 의사들이 한국인들을 신체 검사를 했어요. 치료 도중에. 그리고 이제 내린 결론이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많이 크다. 체형이 크고 몸 체격도 좋다. 원인을 분석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좀 설득력 있었던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것이 조선인들이 우리 일본인들보다 고기를 많이 먹는다. 닭값이나 돼지고기 값은 상당히 싸다. 특히 일본은 종교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고기를 잘 안 먹었거든요. 생선만 먹고. 예. 그래서 고기는 상당히 흔하게 먹었던 걸로 좀 추정이 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것이 동네 잔칫날인데 한 200가구 정도 사는 동네가 있다고 치면요. 그 집에서 한 집에서 혼례 장례가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지 계산해 보면 고기를 그렇게 아주 못 먹은 편은 아닐 거라고 좀 보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고기를 먹는 것도 방식.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실제로 우리 고기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 이 구워 먹는 거는 옛날에는 구워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됐다 그러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요. 그거는 이제 산더두기나 하는 짓이었고요. 구워 먹는 거. 그러니까 통째로 구워 먹는 이른바 카니발리즘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이건 70년대 중후반 이후에 이제 이른바 좀 경제력이 나아지면서 고기 소비가 부쩍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동안 고기를 굉장히 아껴가며 먹어야 했던 문화에 대한 분풀이랄까요? 그런 것처럼 고기를 통째로 잘라서 이제 불에다 구워놓고 다시 잘라 먹는 이런 식의 특이한 이제 고기 조리법이 나온 건 70년대 후반 이후로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겹살이 뭐 우리 전통 음식이 아니고 이제 아니라는 거죠. 70년대 후반에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삶아 먹었나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와서 기록한 걸 보면 이제 이 아시아인들, 이제 중국인들 두고 한 얘기죠. 고기를 너무 이제 아껴서 국수처럼 잘게 썰어가지고 국에다 넣어서 먹는다. 다른 것들하고 섞어서 고기를 통째로 먹어보지를 못했다. 그게 이제 당시 유럽인들의 불만이었어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잡채라든가 무슨 탕이라든가 이런 데 잘게 썰어서 다른 야채들하고 먹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요리법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좀 아주 고급스럽게 한다면 이제 수육이라고 해가지고 얇게 썰어서 그걸 이제 한 점씩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아껴 먹는 것, 귀하게 먹는 것 이것이 이제 고기 먹는 태도였죠.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갈비도 지금 갈비구이 있는데 옛날엔 갈비찜으로 해 먹었을 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국이나 뭐 이런 거 탕으로 먹었다. 그죠? 근데 일부에서는 뭐 고기가 귀해가지고 국물을 우려가지고 탕이나 국을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 점 분명히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특히 다른 건 떠나서요. 돼지탕, 돼지국 이런 거는 뭐 좀 드문 음식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탕국 그러면 주로 이제 쇠고기를 쓰는데 이건 농경 사회에서는 소가 보물이었죠. 이건 요즘이야 무슨 뭐 30개월 미만 쇠고기 정말 잔인한 짓이에요. 소 가만히 놔두면 30년 이상 사는데 그러니까 소를 한 2, 30년 부려먹고 이제 다 늙은 다음에야 잡을 수 있는 동물이 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한 번 잡기도 어렵고 잡으면은 또 오래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끓여 먹는 우리 설렁탕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설렁탕이니 곰탕이냐는 전통 음식 보면은 그냥 후루룩 끓이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두고 고와요. 뼈까지 철저히 고와서 먹는 설렁탕. 예, 그런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개는 어떻습니까? 개도 이제 집집마다 길렀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개 기르는 용도는 무슨 도둑 잡거나 사냥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식용으로 길렀기 때문에. 원래 식용으로 길렀다. 원래 식용으로 길렀던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특히 개의 미덕이라고 하는 게 사료를 안 챙겨줘도 알아서 먹고 다니거든요. 갑자기 가슴 아프시네.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개항기 외국인들 기록 보면 집집마다 개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서울 같은 도시에서 또 한 집에서 짖으면 온 동네 개가 다 짖어서 개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설쳤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뭐 여름철에 가난한 집에서는 주로 이제 쇠고기를 도시에서 특히 쇠고기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비싸기 때문에 농촌에서 소 잡는 일이 이제 일하다가 늙은 소가 있으니까 이거 드물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개고기를 대신 먹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 옛날에도 보신탕이라는지 모르겠어요. 보신탕이라고 부른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개항 이후에 서양인들이 개고기 먹는 풍습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을 때 이제 약으로 먹는 거다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말했다고 그러는 게 이제 가장 지배적이고요. 본래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변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 보신탕이다. 본래는 이제 게장이라고 불렀고 그냥. 게장. 예, 게로 끓인 이제 장국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게장을 개고기를 좀 이게 육개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러니까요. 육개장은 개고기를 육개장은 소고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천한 것들이 먹으니까 개 대신 쇠고기를 쓴 음식을 따로 구별해서 육개장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게장인데. 개고기 대신 쇠고기를 쓴 음식을 양반들이 따로 구별해서 우리는 그러면 천한 것들이 개고기를 먹으니까 우리는 쇠고기를 먹겠다 해서 똑같은 이제 양념을 해서 쓰는데 고기만 개 대신 쇠고기를 쓴 게 육개장인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은 옛날부터 우리는 개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만주나 뭐 이쪽에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그러니까 조선 시대 예를 들면은 뭐 이 카톨릭에 대한 박해 이럴 때 이제 개고기 뭐 신부님들 개고기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도 많고 그게 아니고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먹었다. 그럼요. 이건 뭐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개가 인간이 최초로 기른 동물이 개라고는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사냥용이었는지 식용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요즘 애완용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식용으로 길렀다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기른 용도가 뭐 또 가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우리 집 강아지가 생각나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 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수능 예비 소집일이죠. 그리고 내일이 수능입니다. 어쨌든 오늘 수능 보는 학생들 잠 잘 주무시기 바라겠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